공부 방법론. 들어가며 거창하게 공부 방법론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위치를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나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공부를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얼마의 성취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지식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은데 나는 겨우 모래알 몇 개를 보았노라고. 그럼에도 운 좋게 내가 응시한 시험은 용케 합격의 행운을 누렸다. 그렇다면 천학비제를 무릅쓰고도 공부법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학문을 논한다면 더 이상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의 본질. 시험, 특히 객관식 시험은 공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안에 거의 무한대의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는 것이다. 1. 묻고 싶다. 당신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수학을 100점 받기가 어려웠을까? 또 묻는다. 당신은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데 왜 아직 100점 받기가 힘들까? 당신은 한국인인데 왜 국어가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이 점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시험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2. 왜 우리는 어제 본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잊어버릴까? 시간의 유한성과 기억의 한계와 싸우는 것이 시험이다. 3. 합격은 과목 간의 배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과목을 잘 보면 제일 좋겠지만 시험은 자신 있는 과목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자신 없는 과목을 잘 보는 경우도 있다. 특정 과목을 100점 받는 것이 합격의 조건은 아니다. 시험의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 공부법을 말할 수 있겠다. 법학의 본질. 법학은 수학과 국어의 잡탕이다. 수학을 공부할 때 모든 문제를 외우지는 않는다. 수학은 답이 명쾌하다. 국어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본다. 나는 국어 전문가는 아니다. 법학은 명쾌하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도 있다. 수많은 경우를 포섭하기 때문이다. 기본서냐 기출이냐? 기본서 공부법.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기본서를 볼까요? 기출을 볼까요? 기본서를 꼼꼼히 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나는 마음이 편해지지만 돌아서서 미안해진다. 기본서를 다 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1. 당신에게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 이때도 기본서로 공부하라는 것은 쉽지 않다.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시간이 무한대이고 기억이 무한대인 경우 이때도 기본서로 공부하라는 것은 쉽지 않다. 논리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시간이 무한대이고 기억이 무한대이며 논리력까지 완벽한 경우 이때도 기본서로 공부하라는 것은 쉽지 않다. 기본서에는 옳은 문장 위주로 되어 있다. 시험은 틀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문의 키워드를 바꾸었을 때 바로 답이 보이는가? 시험은 악의적 함정을 파고 수험생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대비가 기출의 분석이다. 4. 수학체감의 법칙.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일정 점수가 나온다. 그런데 기본서를 보든 기출을 보든 95점 이상은 쉽지 않다. 수학체감의 법칙은 시험에도 여지없이 아니 다른 어떤 것보다 가혹하게 적용된다. 한때 법과목이 100점 과목이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아니다. 이른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 것이다. 기억해보라. 과연 받아쓰기 시험 이후로 100점을 받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 5. 부정확한 지식의 위험성. 수험생들은 한번 봐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라. 시험장에서 애매하게 기억나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얼마였는지를. 사람은 심리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고친 답이 틀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6.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한다. 기본서를 보는 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대한 기본서를 다 알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시험은 방대한 내용보다는 필수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합격에 다가서는 것이다. 소결.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서가 아니라 기출로 하라는 것이다. 기출로 하면 폼이 좀 안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험은 폼이 아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기본서를 보고 공부해야 한다. 과연 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가? 기출공부법.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기본서를 볼까요? 기출을 볼까요? 기출 반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소 불안하다. 그래도 돌아서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확신한다. 수험생의 시간과 기억력 그리고 시험의 본질을 고려한 답변이다. 1.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이 기출만 보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기본서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면 기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본서를 10번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2. 기출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출의 모든 지문을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변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지문도 살짝 바꾸었을 때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다. 3.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면서도 미기출 중요 내용과 판례는 당연히 같이 정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라. 의지만으로 안 된다. 만약 의지만으로 된다면 물리를 걷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된다. 의지만으로 된다면 월드컵 우승인들 어려울 게 있겠는가? 7번만 이기면 되는 것을. 수험생은 완벽한 대비를 하고 싶다. 유감이지만 안 된다.
이 점은 지난 수십 년간 공무원 시험에 만점을 받은 사람이 드물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나는 합격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폼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수험생은 완벽한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시험을 칠 수는 있다. 기본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기본서를 본다고 다 알 수 있다면 이런 논의는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이다. 수학 체감의 법칙은 기출보다 기본서를 볼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같은 논리로 수학의 정석을 보면 당연히 100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나는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정확히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험의 경향, 최근 시험의 경향이 변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해고 경향이 변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3000년 이상 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지 않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공부법도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떻게 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분명 시험 경향은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